자, 우리가 이제 수열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수열은 첫인상이 좀 어땠어? 한 번쯤 해봤을 때 첫인상이 아, 어렵다. 이런 생각이 좀 많았을 것 같아. 수열을 쉽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수열이 항상 이제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로 생각이 되는데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사실 수열이 가장 쉬운 파트거든. 그러니까 가장 재밌어. 수학 원에서의 꽃이다라고 할 만큼 가장 재미있는 파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쉽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봐. 그러니까 수열에서 하고 싶은 얘기의 본질은 뭘까? 수열이라고 하는 파트의 본질이 뭘까를 한번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나요? 수열에서 하고 싶은 건 뭘 하고 싶은 건가? 되게 간단해요. 여긴 얘는 수열의 뜻이 뭐였지? 그렇지, 수를 나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장 중요한 걸 빼먹고 있다는 소리예요. 가장 중요한 거. 수를 나열하긴 하는데 여긴 얘는 일정한 뭐에 의하여 규칙에 의하여 나열된 걸 가지고 수열이라고 부르거든. 그러니까 그냥 수를 나열해놨구나로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정한 규칙이 있구나. 그러면 나의 첫 번째 포인트는 당연히 규칙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규칙을 발견했다면 그 규칙대로 뭔가를 생각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규칙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서는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야? 하나의 게임을 하고 있어라고 한다면 그 게임 안에 특별한 규칙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규칙은 지켜주면서 거기서 뭐 하고 싶은 걸 다 한다 이런 느낌일 텐데 그 규칙에 대한 생각을 별로 하지 않고 그냥 게임을 하다 보면은 누군가한테 두드려 맞게 되겠어. 그죠? 그러니까 수열이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규칙이라고 하는 이 녀석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고 딱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 그 규칙을 뭐 해주세요. 규칙을 찾아주세요. 찾아라 라는 이야기였다면 두 번째는 뭐야? 규칙은 내가 줄게. 규칙을 줄게. 그 규칙대로 뭘 해봐 라는 이야기. 오케이? 딱 두 가지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그중에서 규칙을 찾아라는 건 되게 사소한 이야기가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규칙을 줄 테니까 그 안에서 너희가 마음껏 생각해봐 이런 얘기로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수열에서 이름을 붙여준 규칙이 두 가지가 있었지. 그 중에 하나가 등차라는 규칙과 등비라는 규칙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등차라는 건 어떤 규칙을 만족하고 있는 거야? 라고 계속 똑같은 값을 더해가면서 다음 항들이 생기는 그런 규칙을 가지고 있을 때 등차라고 부르지. 근데 실제 등차라고 하는 거의 정의가 뭐였니, 얘들아? 등차라는 규칙의 정의는 뭐였지? 등차 수열이다. 뭘 가지고 등차 수열이라고 부릅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an 플러스 1 빼기 an이 d로 일정합니다를 만족하는 여기는 요 녀석이 사실 등차라는 규칙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이 의미를 모르면 뭔가 해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 의미가 뭘까? 등차라는 규칙은 나한테 뭘 말해주고 있는 거야? 차이가 똑같다. 뭐와 뭐의 차이가 똑같은 건데 이웃한 두 개의 항의 차이가 똑같은 건데 그것도 큰 항에서 작은 항을 뺀 거. 더 앞에 있는 항에서 그 바로 전 항을 뺀 거. 그 차이가 똑같다라는 규칙을 말해주고 있는 게 등차라는 소리죠. 맞아. 그러니까 여기 얘가 나한테 말해주고 있는 거는 뭐야? 여기 A1이 있었고 여기 A2가 있었고 여기 A3이 있었고 A4가 있었어.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고 했을 때 AN-1, AN 플러스 1 이렇게 있었어라고 생각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수열이 가고 있었어. 그럼 나는 사실 이 규칙 하나 받은 거란 말이야. 얘랑 얘의 차이가 D라는 건 얘에다 D를 더한 게 얘가 됩니다로 해석할 수도 있을 테니까 결국 나는 이렇게 돼 있는 이 규칙을 하나 받은 건데 결과적으로 이 규칙 하나가 나한테 말해주고 있는 건 뭐야? A1, 여기다 n에다 1 집어넣으면 A1에다 D를 더한 게 A2가 돼요 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는 얘가 이렇게 더하기 D가 됩니다 라는 뜻도 얘가 내포하고 있는 거고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어때? A2에다가 D를 더한 게 A3이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더한 게 D, 여기 D, 여기가 D 이렇게 다 D씩 차이 납니다 라고 해서 그 차이들이 다 똑같구나 등차라는 규칙을 갖는구나 이렇게 나온 거야. 어렵지 않죠? 그럼 등비라고 하는 건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어? 아예 그냥 종합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가자. 말 나온 김에. 등비 수열이다라고 하는 이 녀석의 규칙은 뭐였어? B가 일정해. B가 같아. B가 같은 수열이야. 무슨 B? AN분의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요 녀석. 얘는 뭐야? 요항의 B잖아. 그지? 두 개 항의 B. 거기는 걔가 R로 일정해요. 라고 한다는 거.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이 B가 의미하는 것 자체가 뭐니? 얘에 비해서 얘는 몇 배니? 라는 뜻이잖아. 얘에 비해서 얘는 몇 배니? 그게 B의 뜻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에다가 R배를 한 게 얘가 됩니다. 이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얘에 비하여 여기 얘는 얼마나 더 큰 거니? 라고 하는 얘에 대한 비율 관계를 나타내는 게 B예요, B. 그죠? 여기 얘가 의미하는 거는 얘가 넘어가면은 AN에다가 R 곱한 게 다음 항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얘는 어떤 느낌이에요? 여기다 내가 곱하기 R을 한 게 다음 항이 됩니다 라고 하나 받은 거지만 결과적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곱하기 R을 한 거고 곱하기 R을 한 거고 곱하기 R을 한 거고 이런 식으로 곱하기 R을 해서 만들어지는 규칙이었구나. 이런 규칙들을 등비라는 규칙이라고 부르는 거고 여기 얘를 등차라는 규칙이라고 부르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다는 소리야. 됐죠?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규칙을 이렇게 딱 받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서 하고 싶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뭘까? 일단은 당연히 일반항을 구하는 거 가장 중요하죠. 왜? 일반항을 구해버리면 모든 규칙에 대한 끝판왕을 내가 알고 있는 거야. 결과적으로 그 규칙을 알고 있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알고 있어도 우리 충분히 다 모든 항들을 전부 다 구할 수 있어. 의 의미로서 n번째 항, 즉 일반항을 구하려고 노력해 줍니다. 일반항을 구하고 싶은데 한번 잘 봐봐. 여기는 얘를 내가 지금 만들고 싶은 목표는 어디에 있어요? 내가 만들고 싶은 목표는 여기에 있죠. 여기. 요 녀석을 만들고 싶은 거야. 근데 누구를 기준으로 만들고 있니? A1이라는 걸 기준으로 만들고 있어. 여기는 얘를 기준으로 만들고 있어. 그럼 얘에서부터 얘까지 가려고 한번 생각을 해봐. 어떻게 하면 돼? 얘에다 D를 한 번 더 하면은 A2가 되는 거고 거기다 한 번 더 더하면 A3이 되는 거고 한 번 더 더하면 A4가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 나는 뭘 할 거야? D 더하기 D 더하기 D 더하기를 계속 할 거야. 그 D를 계속 더할 거야. 그죠? 그럼 등비수열은 어때요? 등비수열 똑같죠? AN을 기준으로 내가 A1을 기준으로 뭘 만들고 있어? 얘를 기준으로 얘까지 가고 싶은 상황이었단 말이야. 그럼 나는 여기는 얘에서부터 몇 번? 그러니까 계속 뭐 할 거야? 곱할 거야. 이번에는 곱하기 R 곱하기 R 곱하기 R 곱하기 R 이런 식으로 계속 곱해가면서 내가 일반항을 만들 거란 말이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얘가 총 몇 개겠니? 당연히 n-1개였을 거 아니야. 그렇죠?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이잖아. 그죠? 얘는 n번째 항이고 첫 번째 항이기 때문에 n-1개의 d가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개의 항 차이나? 3개의 항 차이 나니까 그 사이에 3개의 d가 있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n-1개의 d가 있었을 거란 말이야. 마찬가지 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n-1개의 r이 있었겠죠. 그런데 여긴 얘는 n-1개의 d가 있으니까 여기는 얘는 어때? A1에다가 n-1번 d를 곱한다로 내가 이렇게 퉁쳐서 기호화 시킬 수 있잖아. 곱하기라는 기호를 써서 여기 여러 번 더하는 것 자체를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고 여긴 얘는 어때요? 얘는 그냥 단순하게 A1에다가 R을 몇 번 곱한 걸 거야? N-1번 곱한 걸 거야 라고 해석할 수 있대요. 여긴 얘가 몇 개니까? N-1개니까. 곱하기를 여러 번 하면 우리가 지수 표현으로 만들기로 했었으니까 얘는 당연히 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얘는 당연히 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거랑 이건 사실 똑같은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반항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더하기로 만든 거니까 1차식이 된 거고 얘는 곱하기로 만든 거니까 지수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되게 신기하죠? 완전히 다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의미 자체가 완전히 똑같았던 거야, 사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규칙을 가지고 뭘 하고 있어? 일반항이라는 걸 찾고 있어 라고 생각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렇게 일반항,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이렇게 나오고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이렇게 나온다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공식화시켜서 얘를 외워놓고 이걸만 가지고 막 풀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안쪽에 들어있는 이런 가장 중요한 뭐야? 이 규칙이라는 건 다 필요 없어. 그냥 여기는 일반항 이렇게 된대. 일반항 이렇게 된대라고 하는 이 기억만 가지고 풀게 되니까 등차 등비가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여기서는 뭘 찾고 그 규칙이라고 하는 이 규칙이라고 하는 거에 그 의미를 가지고 자꾸 해석해 주려고 노력을 해줘야 돼.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총 2가지 관점에서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저는 저 공식들 있잖아. 저 공식들이 왜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지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잘 봐봐. 우리가 만약에 있잖아. 문제 혹시 그런 게 있나 모르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예를 들어서 A5라고 하는 게 7이었대. 그 다음에 그 공차가 뭐 예를 들어서 2였나 봐.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이걸 가지고 일반항 AN을 구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줬어. 얘를 구해다 돼. 라고 한다면 딱 무슨 생각이 처음 들어? 얘를 가지고 첫째 항을 구해야지 이런 생각이 막 들 거야. 그렇지 않니? 얘를 가지고 첫째 항을 구해야지. 그러니까 얘는 A 더하기 뭐야? 얘는 4D야. 얘가 지금 뭐야? 얘가 7이야. 여기는 이 녀석이 2였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일 거야. 첫째 항은 마이너스 1일 거야. 거기다가 n-1개
D를 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사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또 한번 생각해봐. 얘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게 7, 요 항에다가 D를 몇 번 더하면 n번째 항이 될까? 당연히 n-5번 D를 더하면 n번째 항이 되겠죠. A5가 있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난 여기까지 가고 싶었던 거야. 여기까지 여기서 n이고 이게 5였으니까 이게 총 몇 개? n-1개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안에는 n-5개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n-5개의 뭐가 있었겠어? t가 있었겠지. n-5개의 t를 뭐 하면 되겠어? 더하면 되는 거니까 2배의 n-5 해서 7 해주면 그냥 일반항이 완성되는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공식에만 의존해서 저 공식에만 의존해서 그냥 이렇게 풀다 보면 어때? 뭔가 계산량도 많아지고 저 이게 왜 하는 건지 이게 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에 대한 생각도 전혀 하지 못한 상태로 그냥 문제만 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의미들을 하나씩 정확하게 생각해 가면서 그러니까 여기는 얘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얘를 내가 뭐라고? A5에다가 그냥 n-5의 D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얘도 A5에다가 뭐게? 아래 n-5제곱이야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일반항이 당연히 충분히 나올 수밖에 없겠지.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활용하는 거랑 얘를 몰라 전혀 몰라 그냥 공식이 이거래 그냥 이거 외워서 난 풀 거야 라고 하는 거랑 느낌이 너무 달라.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열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 거야.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냥 딱 공식 뭐야 등차 수열 공식, 일반항 공식, 등차 수열 합 공식 2개 있어. 등비 수열 공식, 등비 수열 합 공식 2개 있어. 그거 열심히 외워가지고 또 어때? 열심히 외웠지만 우리는 인간이니까 또 까먹고 막 헷갈리고 막 그지? 그러니까 공식도 막 섞여버리고 막 그러니까 뭐야 또 까먹었어 그럼 또 외워야 돼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뭔가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뭐 공식을 어떻게 대입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그냥 공식에만 의존하는 공부를 하게 된다면 이쪽 수열 파트가 너무 어려운 그런 주제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 뭐라고? 딱 두 글자로 규칙이야 규칙. 알겠죠?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나요?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나요? 등차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규칙을 가지고 내가 무슨 조합을 해서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N이 등차였대 얘들아. 봐봐. AN이 등차였대 라고 한다면 AEN은 얘가 등차였대. AEN은 뭘까? 그럼 얘는 1 올라갈 때마다 두 칸씩 올라가지. 그럼 공차가 2배씩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차이는 여전히 어때? 똑같지. ED 차이 날 게 분명하잖아. 맞아? 그럼 AN이 등차면 당연히 AEN도 등차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도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 규칙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여기는 얘를 접근했으면 좋겠다. 아까 첫 번째 이야기. 됐어? 그다음 두 번째 이야기가 이제 좀 다른 해석, 완벽하게 좀 다른 해석. 얘는 식으로서의 해석.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다라고 한다면 거기는 걔는 이렇게 n에 대한 몇 차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 1차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 그렇죠? 왜 그런 거야? 여기서 d를 몇 번? n-1번 더하게 될 테니까 n-1에 d를 곱해야 되니까 n에 대한 1차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등차 수열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는 이 상황에서 n값이 하나 커질 때마다 얘는 a만큼씩 계속 커질 거 아니야. 얘가 1에서 2가 됐어. 그럼 a만큼 커진 거고 2에서 3이 됐어. a만큼 커진 거잖아. 그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뭐가 되겠다? 등차 수열이 되겠다라는 판단도 쉽게 할 수 있겠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이렇게 나왔고 이것도 가능한데 얘도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다라고 하는 요 생각도 같이 잡아주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등차가 이렇게 생겼어요. 등차가 이렇게 생겼어요. 라고 한다면 등비는 어떤 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등차라고 하는 게 n에 대한 몇 차식? 1차식이에요 라고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 등비라고 하는 건 뭐야? 등비라는 거는 a 곱하기 r의 n-1제곱이 되면서 얘는 n에 대한 무슨 식이 됩니다? 지수식이 됩니다. 그렇죠? n에 대한 지수식이 됩니다. 왜? n이 어디 들어가 있어? 지수 쪽에 올라가 있잖아. 왜? 이유는 r을 곱할 거니까 n-1번. 그렇지 않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식에 대한 관점으로 등차랑 등비를 바라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유리한 해석에 가까워질 수 있어. 여기서 봐봐. 이 녀석이 무슨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겠니? 공차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겠지. 맞아요? 하나씩 커질 때마다 A씩 커지는 거니까 얘는 공차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겠지. 그 다음에 요 N의 밑에 있는 요 녀석이 당연히 무슨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겠어? 얘가 공 B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겠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A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그게 3n-5래 라고 하는 요런 애를 딱 봤어. 그러면 얘는
아,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겠구나라는 판단을 쉽게 할 수 있는 거고 또 bn이라는 수열이 있었는데 마이너스 2n 플러스 7이었대. 아, 공차가 마이너스 2인 수열이었구나. 얘는 한 번 갈 때마다 두 개씩 떨어지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만약에 an이라는 게 5의 n제곱이었구나 라고 한다면 얘는 뭐야? 아, 공비가 5인 등비 수열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만약에 bn이라는 게 또 있었는데 거기는 그 녀석이 뭐라고 할까? 2에 2 마이너스 3n이야 이렇게 주어졌어 라고 곱하기 50이야 뭐 이렇게 주어졌다고 쳐보자 라고 한다면 이걸 딱 보자마자 아, 얘는 n의 미치라고 하는 애가 공비가 될 게 분명해. 그죠? 얘는 n이 하나 커질 때마다 2의 마이너스 3제곱씩 커지게 되는 거잖아. 그죠? 2의 마이너스 3제곱은 8분의 1이니까 얘의 공비는 8분의 1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n 앞에 있는 개수까지 포함해서 이만큼을 항상 공비로 가져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이해됩니다? 그래서 그런 해석들을 자연스럽게 식을 바라보면서 거기 있는 개에 대한 정보를 뽑아내고 그 정보가 그 정보를 가지고 이거 등비 수열이네. 그럼 등비 수열에 대한 생각, 등비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등비 수열에 대한 생각으로 내가 바꿔가지고 거기 있는 그 규칙대로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고 문제를 푸는 그런 느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 알겠죠? 수열이라는 파트가 그냥 공식 딱 해놓고 그냥 그대로 푼다. 안 풀려요. 그치? 쉬운 건 당연히 풀리는데 어려운 건 당연히 안 풀려.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거에 대해 좀 집중을 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게 일단 수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였어요. 여기까지 다 이해되죠? 오케이? 그래서 수열을 바라볼 때는 계속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어? 요 얘기. 그 다음에 저 식은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 식이야? 등차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는 식이야? 등비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는 식이야?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바라보면 어때? 조금 더 편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일단 등차라는 규칙을 나한테 주고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봐봐. 이게 몇 개 항 차이나? 3개 항 차이 나죠. 3개 항 차이 나는데 얼마 떨어졌니? 마이너스 9 떨어졌어. 그럼 하나 항 갈 때마다 3씩 떨어졌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공차는 얼마가? 마이너스 3이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됐나요? 그럼 첫째 항이 궁금해 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에서부터 나는 3씩 2번 떨어진 게 얘였단 말이야. 반대로 3씩 2번 올라가면은 첫 번째 항이 되겠네. 여기다 6을 더하면 되겠네. 6을 더하니까 답은 13이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거 지금 등차수열 공식 썼어? 안 썼어? 안 썼어. 그냥 순수하게 그 규칙만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식이 필요할 땐 분명히 쓰겠지만 그게 꼭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 규칙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뭐 할 수 있어? 해결할 수 있어요. 수열은 그런 식으로 바라봐줬으면 좋겠어가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정 안 되는 건 식을 써야죠. 이런 거. 자, 5번째 항이 얘래요. A5가 지금 마이너스 1이라고 줬는데 A3이라고 하는 거랑 A8이라고 하는 거랑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는 이거란 소리잖아. 딱 이렇게 정보를 줬어요. 그럼 이 정보를 내가 해석을 해서 뭔가 하긴 너무나 어렵죠. 이럴 땐 식을 쓰는 거지. 얘는 A 더하기 4D가 마이너스 1이야. 그 다음에 A 더하기 2D가 마이너스의 A 더하기 7D가 돼. 이렇게 딱 식을 써놓고 보니까 미정계수 몇 개 있고 2개 있고 식 몇 개 있으니까 2개 있으니까 당연히 저 문제 풀 수 있겠구나라는 해석인 거야. 그렇죠? 그래서 등차라는 규칙을 주게 된다면 나의 핵심 포인트, 관심 포인트는 딱 2가지로 압축이 되죠.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2개의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2개의 정보를 얻으려면 나한테 정보를 딱 2개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등차 수열을 가지고 낸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뭐야? 2개의 정보를 주게 돼 있어. 오케이? 2개의 정보를 주면 어때? 난 그 2개의 정보를 가지고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등차 수열이 뭔지 구할 수 있다. 이런 생각까지 같이 해줄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런 것도 봐봐. 이것도 뭐 식으로 만들어서 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천천히 한번 생각해 봐야 되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차이 나니? 70 차이 나지. 항수로 따지면 몇 개의 항 차이 나는 거야? 여기는 얘가 지금 총 15개잖아. 그럼 14개 항 차이 나고 있잖아. 맞아? 15개니까 14개 항 차이 난다고. 14개 항이 70이었다는 소리니까 하나에 몇씩? 5씩 커지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해되죠? 근데 A5를 구해달래. 그럼 여기서 몇 번 가면 돼? 5번만 더 가면 되는 거잖아. 그럼 1에서부터 25를 더하면 되겠네. 답은 26이 되겠네. 그러니까 얘는 식을 써? 안 써? 안 써. 그냥 그 규칙 그대로 너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식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그런 규칙을 가지고 하나씩 해결 전략들을 짜간다. 이런 느낌으로 수열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너무 식에 의존하지 맙시다.
이해되니? 이런 건 어쩔 수 없다고. 식이 두 개가 있어. 그죠? 공차랑 저거 구하고 싶어. 이런 상황일 때.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겠지만. 근데 여기서도 한번 잘 생각해봐. 이 문제를 딱 봤어, 얘들아. 여기는 이 문제를 봤어. 그럼 얘에서 나한테 전달해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뭘까? 요거. 얘랑 얘를 더해달라고 하고 있거든. 근데 얘에다 D를 더한 게 얘잖아. 얘에다 D를 뺀 게 얘잖아. 맞아? 다시. 얘는 얘에다 D를 뺀 거고, 얘는 얘에다 D를 더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럼 이거 세 개를 더하면 당연히 뭐야? 6A6이, 3A6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건 나한테 A6이 21이야 라는 정보를 주고 있었던 거야. 굳이 식을 다 일일이 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이해됩니다? 그런 규칙들을 꼼꼼하게 바라보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오케이? 자, 이건 나한테 뭘 주고 있다고 얘들아? 두 개 항 차이 나네? 얘는 2D잖아, 2D. 됐어? 얘는 A4 빼기 A2가 아니라 얘는 2D였던 거야, A시당초. 2D가 얘래. 그러면 D는 얼마였겠어? 로그 4였겠지 뭐. 됐습니다. 오케이?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느낌들을 많이 키워줬으면 좋겠다. 잠깐 쉬었다가 유형 2번부터 시작할게요. 자, 다음은 그냥 이런 느낌. 첫째 항이 3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4인데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은 얼마인가요? 이건 너무 쉽죠? 그죠? AN을 구할 거예요. 얘를 이번에는 그냥 이런 느낌으로 한번 1차 식의 느낌으로 가보자. 일단은 1차 식이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4니까 1차의 개수는 마이너스 4였을 거고 첫째 항은 30이었으니까 1 넣었을 때 30 나와야 되니까 34라고 쓰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첫째 항 구할 수 있겠죠. 이건 이제 식의 관점에서 등차 수열을 바라본 거고 얘가 음수가 되는 항이니까 얘가 0보다 작게 되는 최대의 뭘 구해주세요. 최소의 n값을 구해주세요라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부등식 풀어달라는 얘기니까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죠? 그러니까 일반항만 구할 수 있으면 편안하게 구할 수 있어요. 이런 느낌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등차 중항이라는 개념으로 넘어가서 등차 중항은 이거 진짜 엄청 중요하다 얘들아. 알겠죠?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닌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사실 등차 수열의 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케이? 이유가 뭘까? 등차 중항. 이 등차 중항을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봐봐. 여기가 A 뭐야? A야. 그다음에 B야. 그다음에 C. 이렇게 좀 주어져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 이거 세 개가 등차 수열을 이뤄요. 얘랑 얘의 차이랑 얘랑 얘의 차이가 서로 같아요라는 정보였기 때문에 B-A가 C-B가 됩니다. 그러니까 2B가 A 더하기 C가 됩니다. 그래서 B라고 하는 건 2분의 A 더하기 B가 됩니다라고 C가 됩니다라고 해서 여기는 요 녀석은 얘랑 얘의 평균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건데 요 녀석이 이제 나중에 등차 수열의 합을 생각하는 가장 큰 핵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다시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생각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얘가 되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를 풀다가 삼각함수에서 그래프를 가지고 풀다가 이게 이제 파이였어. 0이었어. 파이, 2파이, 뭐 3파이, 여기 4파이, 여기 5파이 뭐 이렇게 있었다고 쳐보자.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돼서 여기 뭐 K가 있었대. 그랬을 때 여기는 요 점이랑 여기는 요 점이랑 여기는 요 점이랑 요 점이랑 요 점이랑 요 점 이렇게 총 6개가 있는데 저 6개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였다고 생각해봐. 그럼 K 값이 뭔지 모르니까 당연히 내가 이 값들을 구할 수는 없을 게 분명하지. 그죠? 그런데 얘가 정확하게 딱 어디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칭인 얘들아? 가운데 있는 얘에 대해서. 그지? 2분의 5파이라는 L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입니다. 그럼 잘 봐봐. 여기는 요 녀석이랑 여기는 요 녀석이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차이가 똑같아져. 그렇죠? 그럼 얘랑 얘랑 더한 건 뭐가 되겠어? 이 녀석의 2배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얘랑 얘랑 더한 건 요 녀석의 2배가 돼. 그럼 다시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있었어. 얘도 요 차이랑 요 차이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얘랑 얘랑 더한 건 요 녀석의 몇 배가 돼? 2배가 돼. 그렇지? 그 다음에 요 녀석과 요 녀석도 여전히 요 차이와 요 차이가 똑같기 때문에 얘랑 얘랑 더한 것도 요 녀석의 몇 배가 돼? 2배가 돼. 됐어? 그럼 총 6개지. 얘는 2배, 2배, 2배 한 거에 총 6배 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다 더한 건 결국 요 녀석의 몇 배가 되는 거야? 6배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점이 몇 개니까 6개가 있었으니까 걔를 다 더한 거는 뭐가 된다? 6배가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는 얘에다 6을 곱한 결과가 쟤네들을 다 더한 결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여기다 이렇게 점을 잡았어요. 이렇게 점을 잡았어. 그러면 교점이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이렇게 총 3개가 나오게 되잖아. 그럼 여기는 저 3개를 다 더해주세요라고 생각한다면 여전히 어때? 얘랑
얘랑 더한 거는 요 녀석의 2배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거기다가 요 녀석 자체를 한 번 더 더한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요 녀석을 몇 번 더한 게 되겠어? 총 3번 더한 게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딱 여기 대칭성을 갖는 순간 이거 3개 다 더한 결과는 요 녀석의 몇 배가 됩니다? 3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6배가 된 거랑 3배가 된 거랑 요거는 결국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요 점의 개수 총 몇 개 있어? 3개였어. 그러니까 등차 중앙의 3배로서 생각할 수 있었던 거고 여기는 얘네도 총 점이 몇 개 있었으니까 6개 있었으니까 등차 중앙의 6배로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걔네들이 각각 다 등차 중앙, 등차 중앙이 다 얘였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대칭성을 띠고 있는 녀석에 대해서는 결국 요 녀석, 여기 있는 제일 끝에랑 제일 끝에 있는 요 녀석의 등차 중앙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녀석의 몇 배로서 6배, 뭐 3배 이런 식으로 내가 전체의 합을 되게 쉽게,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게 등차 중앙이 가지고 있는 의의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되게 좋은 성질을 하나 가지고 있죠. 대칭성을 띠기만 한다면 우리는 항상 등차 중앙의 개념으로 여기는 얘네들의 개수 다 총합을 되게 쉽게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등차수의 합도 거기서 나온 개념이고 만약에 있잖아 얘들아 그래서 이런 달력이 있었다고 쳐봐 이렇게 달력이 있었어 이게 7이었대 8, 9, 10, 4, 15, 16 그다음에 21, 22, 23 이렇게 있었대 내가 여기는 이 9개를 다 더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얘 9배가 될 수밖에 없겠다 왜? 저 9개를 다 더한 건데 얘랑 얘의 등차 중앙이 얘고 얘랑 얘의 등차 중앙이 얘고 얘랑 얘의 등차 중앙이 얘고 얘랑 얘의 등차 중앙이 얘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이 녀석의 몇 배가 된다? 9배가 이걸 다 더한 거겠다. 이런 식으로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죠? 등차 중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생활에서 되게 많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되게 엄청나게 중요한 녀석입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 알겠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던 것 중에서 뭐가 있었죠? 이거 있었죠, 이거. 이거 3개를 더해 주세요. 여기는 얘 차이랑 얘의 차이가 똑같기 때문에 그죠? 얘는 A6의 3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애시당초. 그죠? 이게 등차 중앙의 생각에서 나왔던 개념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알겠죠? 등차 중앙은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야. 그러니까 고작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얘랑 얘 등차 중앙이 얼마예요? 그다음에 얘랑 얘 등차 중앙이 얼마예요?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기는 얘를 구한다 이런 느낌의 단순한 생각이 아니란 소리예요. 알겠죠? 등차 중앙은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구나 라는 사실까지 일단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 여기 있는 문제들은 그렇게 크게 의미 있게 느껴지는 문제들은 없어서 여기는 패스하고 바로 등차수의 합 얘기로 한번 가볼게요. 오케이? 등차수의 합 구하는 공식도 우리가 충분히 다 외우고 있을 텐데 SN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A1에다가 A2에다가 A3에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한 걸 거 아니야? AN-1에다가 AN-2에다가 더하기 AN까지 이렇게 더한 걸 거야. 그죠? 그럼 얘도 한번 생각해봐. 이걸 내가 싹 다 더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네들은 지금 여기 절반 뚝 잘랐을 때 걔를 기준으로 완벽하게 대칭성을 띌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의 합은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의 등차 중앙. 그러니까 2분의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의 등차 중앙의 몇 배로 n배로서 생각할 수 있겠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로 만들어진 게 이거 2분의 뭐가 된 거야? n의 a 더하기 l이 되는 거야. 첫째 항과 마지막 항.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의 등차 중앙의 n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지막 항을 뭐라고 쓰면 a 더하기 n-1d라고 쓰면 그게 2분의 2a 더하기 n-1d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렇게 되니? 그러니까 요 공식 자체가 어떻게 나왔나요? 결국은 등차 중앙 요 생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라고 판단해 주면 돼요. 원래는 요거 무슨 뭐 가우스라 내가 여기 a, n부터 거꾸로 이렇게 해가지고 더하고 해서 똑같아지니까 그거 가지고 생각했다. 이런 느낌인데 여기는 얘랑 똑같은 해석이야 사실. 그렇지 않니? 어차피 여기서 얘랑 더한 거 그잖아. 얘랑 더한 거 얘랑 더하면 2의 SN이니까 2가 나누어지면은 얘랑 더한 거 그게 총 몇 개 있어? N개 있어 라는 생각 똑같은 생각인데 여기는 얘는 좀 해석이 좀 다른 거지 이건 등차 중앙에 대한 해석이고 얘는 그냥 가우스의 방법으로 한 거고 됐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뭘까? 우리가 수열의 합을 할 때 등차 수열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 중에서 이거랑 이거 더한 거가 다 똑같다는 소리잖아. 뭐랑 똑같다는 소리야? 얘랑 얘 더한 거랑 똑같다. 그리고 또 얘랑 더한 거랑도 똑같다.
그래서 여기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 2분의 a 더하기 l이라는 애가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두 개 더한 건 전부 다 얘의 두 배가 된다. 얘의 두 배가 된다. 얘의 두 배가 된다.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 동그라미 쳐놓은 것들은 다 똑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녀석의 몇 배가 n배가 되는 게 등차수열의 합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이 규칙을 가지고 장난치는 느낌입니다. 알겠죠? 등차수열이란 등차라는 규칙이기 때문에 얘랑 더한 거랑 얘랑 더한 게 왜 똑같겠어? 얘에다 d를 더한 거고 얘는 d를 빼준 거니까 여기서 빼준 더한 d가 여기서 빠질 테니까 더한 건 당연히 다 같아질 수밖에 없겠지라는 그런 등차라는 규칙 때문에 생긴 흐름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게 등차 중항이라는 개념이었고 등차 중항을 가지고 우리는 충분히 등차 수열의 합을 계산할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딱 두 가지로만 기억해.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는 뭐야? 등차 중항 곱하기 n.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의 등차 중항 곱하기 n이다라는 거. 이런 흐름으로 나왔다라는 거. 그럼 두 번째는 여기는 얘를 분석해. 얘도 여전히 식으로서의 해석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식으로서의 해석은 결국 뭐가 되냐면 얘는 an 제곱 더하기 bn이 됩니다. 라고 해서 얘는 n에 대한 2차식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n에 대한 2차식. 그 중에서도 얘는 상수항은 없는 형태를 띌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봐봐. 여기 n이 있잖아. 여기도 n이 있잖아. 그래서 여기는 n에 대한 2차식이 되는 거고 얘의 개수는 2분의 d였을 거고 됐어? 그 다음에 마지막에 n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얘를 다 전개하고 나면은 결국 상수항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상수항은 없는 형태의 n에 대한 2차식이 등차수열의 합입니다. 이 정도까지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알겠나요? 이것도 되게 많이 활용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기억해 놓고 이것들을 많이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자. 이런 느낌. 됐어? 공식 다 암기돼 있니 얘들아? 까먹었던 거 다시 보니까 기억나죠? 그지? 기억은 새록새록 나고 이걸 그냥 아니 미안해. 그냥 그대로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알겠죠? 있는 그대로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얘의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봐. 오케이? 얘의 의미를. 얘는 결국 뭐야? 2a 더하기 n-1d잖아. 그래서 이 2a가 왜 2a야? a 더하기 n-1d라서 2a인 거지. 맞아요? 맞니? 여기는 얘는 그럼 왜 나온 거야? 등차 중항의 의미로 나온 거야. 일단 거기에 몇 배를 하고 싶어? n배를 하고 싶어. 됐어? 나중에 보면 진짜 가관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 사실 등비수열도 막 배우잖아. 등비수열의 합 SN 배우잖아. 그럼 얘는 또 R-1분의 A의 R의 N제곱 빼기 1이에요. 이렇게 외우잖아. 그지? 다 외워놓고 나서 나중에 한참 있다가 등차수열의 합이 뭐였지? 하면서 이제 막 2분의 A였나? 이게 뭐야? 2A 더하기 이런 식으로 막 여기는 얘랑 막 조인제랑 막 섞어가면서 써요. 그냥 뭐 하고 있다는 소리야? 그냥 의미를 하나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뭐 하고 있어? 공식만 외우겠다는 소리야. 분명히 식이라고 하는 건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공식이라고 하는 건 특히나 더 그렇죠. 공식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의미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2분의 n에 2a 더하기 n-1d야 무조건 외워 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나중에 어때? 까먹죠. 당연히 까먹죠. 이거는 나라도 까먹을 것 같아. 그렇지 않니? 선생님도 특히 잘 까먹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미를 정확하게 생각하면서 그 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외워줬으면 좋겠고 얘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n에 대한 2차식의 의미를 또 가지고 있다고. n에 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없는 형태로 얘는 전개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식으로서, 식 자체로서의 의미도 반드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오케이? 선생님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강의를 하냐면 지금 옆 뒤에 있는 그 민정이가 지금 뭐 이러고 있어요. 졸려가지고. 졸린데 듣고는 싶은데 막 졸려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 깨자, 알겠죠? 됐어요. 자, 볼게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좀 덜 졸리려나? 좀 풀만한 거 잠깐만 좀 생각해 볼까? 좀 재밌는 거 없을까? 이런 거 좀 재밌겠네. 이것도 재밌을 것 같고. 그래요. 일단은 첫 번째 요거 24번 먼저 한번 해보자. 24번 풀어보세요.
봅시다. 이 문제 어떻게 접근했는지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여기는 얘네들을 다 더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첫째 항이 6이었고 10번째 항이 얘였다는 얘기는 지금 뭐야? 딱 상황을 보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겠네. 그러니까 어딘가에선 0 이하가 발생했을 거고 거기선 뒤집어서 올리면 되겠구나. 거긴 걔네들은 다 양수로 만들면 되겠구나. 그럼 얘는 그냥 봐봐. 일단은 여기서 9 차이 나는데 18 차이 나니까 공차는 마이너스 2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 6, 4, 그다음에 2, 0, 그다음에 2 이런 식으로 가서 여기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죠? 그럼 나는 여기는 이만큼 따로 더하면 되고 요만큼 따로 더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잖아. 그죠? 그래서 여긴 얘는 또 얘를 다 더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얘의 몇 배라고? 3배라고요. 이렇게 틀렸어, 수능 때. 그렇죠? 그래서 요 녀석의 3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녀석을 이제 계산하고 싶어. 그럼 얘는 등차 수열의 합으로 그냥 접근하면 돼요. 2분의 항이 몇 개겠어? 전체 20개 중에서 4개를 뺀 거니까 16개가 될 게 분명하고 2a 이게 첫째 항이니까 얘가 4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n-1 그냥 15 D로 그냥 계산하면 돼. 얘를 구할 필요도 없었죠? 그냥 이렇게만 계산해도 충분히 답이 나오겠군요. 요거 2개 더하면 답입니다.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 어때? 식을 최소화시켜서 풀 수 있겠죠. 뭐 한 건지 알겠니? 첫째 항이 2였어요. 나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더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 수열의 첫째 항을 얘로 해석해도 괜찮잖아. 항의 개수는 총 16개로 해석해도 괜찮잖아. 공차는 2로 해석해도 괜찮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그냥 여기서 더해버려. 그러니까 얘가 첫째 항이라고 해서 무조건 얘가 첫째 항이니? 그건 아니야. 그죠? 상황에 따라서 얘를 5번째 항으로 해석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A1 달려있다고 무조건 그게 첫째 항이다라는 그런 편견도 벗어 던져야 돼. 알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은 얘기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요. 이건 넘어가자. 다음 봅시다. 중요한 이야기죠. 유형 5번. 이게 유형 5번까지가 끝이니? 또 있네. 유형 6번은 활용 문제니까 그냥 너희가 풀어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형 5번에 대한 설명만 오늘 하고 마무리를 할 생각인데 그 전에 잠깐만 이런 문제 26번만 하나만 풀어봐 얘들아. 보자. 첫째 항이 마이너스 90이래요. 공차가 3입니다.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sn이 양수가 되도록 하는 n의 최소값을 알파. 그 다음에 sn의 최소값을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빼기 베타를 구해주세요. 일단은 첫 번째 이야기는 일단 요 얘기 먼저 하자. 요 얘기. 얘들아. 지금 요걸 구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했을 때 저긴 쟤는 SN을 가지고 장난치는 걸까? AN을 가지고 장난치는 걸까? 이렇게 물어보면 왠지 느낌적으로 AN 같은 느낌이죠. 어감 자체가. 정답은 당연히 AN입니다. 근데 아마도 저런 문제를 봤을 때 SN 가지고 장난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는 첫째 항이 마이너스 90이었잖아. 공차가 3이었잖아. 그러면 현재 상황을 한번 그냥 생각을 해봐봐. 마이너스 90이 있었고 마이너스 87이 있었을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해가고 있는 상황이야. 그렇죠? 그럼 점점 더할수록 어때? 값이 작아지겠지. 그렇지 않아? 항이 하나씩 커질 때마다 당연히 값은 작아질 게 분명하죠. 이해돼? 그러다가 어느 순간 여기는 요 녀석이 일반항이 0이 되는 순간이 존재할 것 같고 지금 보니까 90인데 3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 항은 양수가 되겠죠. 그럼 그 양수를 내가 더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전체 합이 어때? 커지지. 맞죠? SN은 계속 얘를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계속 작아지고 있었다가 내가 3이라는 값을 더하는 순간 다시 커지게 될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럼 최소값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어디까지만 더해버리면 되겠구나. AN이 음수인 상태인 여기까지만 다 더해버린 그 결과가 당연히 최소값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에 대한 해석은 AN이 음수가 되는 그러니까 마지막 n값을 찾아서 그죠? 거기까지 SN을 더한 게 최소값이 될 거야라는 이 해석을 할 수 있나요가 개념이에요.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AN의 최대값, SN의 최대값과 SN의 최소값이나 최대값이나 최소값에 대한 생각은 AN을 가지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얘기라는 소리야. 근데 반대로 생각해봐. SN이 양수가 되도록 하는 n의 최대값이다라고 최소값이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왜 이러냐? 그러면 SN을 가지고 장난치는 게 맞아. 이건 SN을 가지고 장난치는 게 맞고 이거는 SN이 아니라 AN을 가지고 장난치는 게 맞아. 이런 느낌이야. 이해됐어? 그래서 일단 이 녀석을 구한다라고 생각한다면 SN은 어떻게 되겠어요? 2분의 항의 개수 n개잖아. 그다음 첫째 항이 제였으니까 마이너스 180일 거 아니야. 더하기 n-1 d였으니까 n-1의 몇
배, 3배 이렇게 된 녀석일 거라고. 그럼 여기는 얘를 잘 정리를 한번 해보자. n이 이렇게 있었을 거고 얘는 2분의 있었을 거고 3n 여기 앞에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3n 이렇게 있었을 거 마이너스 180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83인가요?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그럼 얘가 뭐가 되는? 양수가 되는 n 값을 찾아주세요. n의 치소값을 찾아주세요는 n에 대한 부등식으로 풀면 되겠죠. 됐어?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얘는 이게 0이고 여긴 얘가 3분의 183이잖아. 183 얼마야 이거? 61인가? 그렇죠? 그럼 61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0보다 크다는 건 여기랑 여기를 의미하게 되는데 여기랑 여기를 의미하게 된다는 소린데 어차피 자연수니까 이건 아닐 거고 여기겠지. 됐어? 그러면 61보다 뭐하다? 크다. n은 61보다 크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을 테니까 그 n 값은 뭐가 된다? 62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요 값은 뭐가 된다? 62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야? SN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라고 했잖아. SN의 최소값. 그건 그걸 만족하는 n 값을 구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예 그냥 SN 최소값 자체를 구해주세요라는 얘기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이해됐어? 그럼 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싶어요라고 한다면 일단 어떻게? 예, 일반항을 먼저 생각해봐요. 일반항은 3n에다가 마이너스 90이잖아요. 93이잖아. 이렇게 된 게 AN이잖아. 그러면은 이 녀석이 음수가 되는 마지막 n값을 생각한다면 얘는 31번째 항이 처음에 0이 되는 거니까 30번째 항이 결과적으로 뭐가 되겠어? 마지막으로 음수인 항이었을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결국 나한테 뭘 구해달라는 소리야? S30을 구해달라는 소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거기다 30을 집어넣어요. 그럼 얘는 30에다가 마이너스 180에다가 더하기 29에다 곱하기 3 이걸 열심히 계산해 주게 되면 이 값이 얼마? 베타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당연히 되게 작은 음수값이 나오겠네요. 됐나요? 최소값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얘에다가 여기 얘를 빼버리면은 양수로 바뀌게 되면서 되게 큰 양수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해됐죠? 괜찮나요? 오케이? 좋아요.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의 마지막 개념. 이게 사실 진짜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정말 엄청 중요한 얘기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자, 일단 AN을 통해서 AN을 알고 있어. 얘에 대한 정보를 알아. 라고 했을 때 이걸 가지고 SN을 구할 수 있니? 여기는 얘는 어떻게 되니?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얘를 구할 수 있는 가지수는 현재 배운 것까지만 생각하면 한 가지밖에 없고 또 하나를 생각한다면 나중에 등비 수열을 배울 거니까 두 가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AN을 가지고 SN을 구하는 건 되게 제한적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는 잘 안 돼. 근데 SN을 통해서 SN을 오히려 얘를 알고 있다면 얘를 알아 이런 상황이었다면 얘를 통해서 AN을 구하는 거는 항상 가능해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오케이? 다시 안다는 얘기가 뭐냐면 얘가 n에 대한 식으로 주어져 있어. 이런 상황을 그냥 안다라고 이야기할게. SN이 n에 대한 식으로 주어져 있는 저런 상황이라면 저걸 통해서 우리는 항상 AN을 구할 수 있어.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봐봐. SN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얘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이런 식으로 가잖아. AN-1 더하기 AN 이란 말이야. 이렇게 된 게 SN이잖아. 그지?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이 뭐니? 누가 뭐래도 SN-1이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럼 내가 얘를 넘겨주기만 하면 결국 SN 빼기 SN-1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AN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결론을 하나 얻을 수 있어요. 되게 중요한 결론이기도 하고 이거는 외울 가치도 없어. 그냥 SN을 있잖아. 그냥 바라봐봐. SN이 뭐야? 애시당초? A1부터 AN까지 더한 거잖아. SN-1은 뭐겠어? A1부터 AN-1까지 더한 거겠죠? 얘는 n까지 다 더한 거고 얘는 n-1까지 다 더한 거니까 두 개를 빼버리면 당연히 an이 남을 수밖에 없겠지. 라는 너무 기본적인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 S8이 있었어. S6이 있었어. 얘는 얼마일까? 이게 A7 더하기 A8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이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이거 생각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지. 됐어? SN 자체가 그냥 A1부터 쫙 더한 거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SN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얘는 1에서부터 n까지 의 뭐야?
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정확하게는 A1부터 AN까지의 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S1이라고 하는 거는 A1부터 A1까지의 합으로서 A1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S2라고 하는 건 당연히 뭐 A1 더하기 A2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 있는 녀석이 SN이란 말이야. 그건 무슨 얘기냐면 얘는 S0이라는 것 자체는 애시당초 존재하지 않아요. S0은 없어요. 왜? 1부터 0까지가 되니까 얘는 거꾸로 간단 말이야. 그지? 아예 정의조차 안 돼 있어. 얘는 1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더 할 거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S0이라는 건 애시당초 정의 자체가 안 돼 있다라는 첫 번째 요 포인트랑 요 포인트랑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는 요 녀석 S1은 A1이 될 수밖에 없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여기는 얘를 놓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서 어쨌든 요 포인트로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여기는 요 포인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SN이라는 걸 봤을 때 그때의 N은 항상 1 이상이어야 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 그런데 우리가 SN-1을 생각하고 싶었어 라고 한다면 이런 애를 너희가 봤어 라고 한다면 이 녀석이 1 이상이어야 되니까 이때는 반드시 N이 2 이상일 때만 성립하는 식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저기다 1을 집어넣어 버리면 S0이 되니까 쟤는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여기는 이 식은 안타깝게도 N이 2 이상일 때만 성립하는 불운의 식이 돼버립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이 식에다 내가 무리하게 1을 집어넣어서 계산한다? 이거는 계산 자체가 안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N을 구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는 걔는 N이 2 이상일 때는 SN 빼기 SN-1로서 계산하면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N이 1이었을 때는 A1이 궁금하다는 소리잖아. 그지? A1이 궁금하다. 이런 상황일 때는 걔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S, 원래 식에다가 그냥 1을 집어넣어서 S1로 계산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통해서 SN을 통해서 AN을 구하면 그 결과는 항상 이렇게 됩니다. 라고 N에 대한 식으로만 주어져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봤어요. 다시 여기 27번 문제를 봤어. 그럼 얘 봐봐. 여기 SN이 분명히 뭐야? N에 대한 식으로 주어져 있지. 근데 얘는 SN을 알고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내가 AN이 궁금해 라고 생각한다면 AN은 뭐가 되겠어? 얘는 SN 빼기 SN-1이면 된다며. 그러니까 얘는 N제곱 플러스 3N에다가 더하기 1 마이너스 N-1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3의 N-1에다가 더하기 1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오케이? 그래서 이걸 열심히 계산을 하면 얘들아 이게 이거인 거 알겠고 이게 이거인 거 알겠지? 오케이? 그냥 하나의 함수 느낌이죠. 그냥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 느낌이야. n-1을 든 거야. 그래서 이걸 열심히 계산을 하게 되면은 얘는 아마 2n 플러스 2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얘는 불운의 i라고. 어떤 i라고? n이 2 이상일 때만 성립하는 거지. an을 내가 열심히 구했지만 거기 있는 걔를 통해서 내가 a1을 구할 수는 없어. 2부터만 구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A1도 알아야 하잖아. 그러면 A1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주면 된다고?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돼. 1을 집어넣었더니 얼마가 나와? 5가 나와. 실제로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4가 나오는데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5가 나오니까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값이 나오지.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 큰일 난다. 이런 소리가 돼. 알겠죠? 답이 안 나온다. 물론 가끔가다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거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됐어? 아까 너무 좀 여유를 부렸나 보다. 그 얘기까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네. 어쨌든 여기까지 됐죠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 10을 집어넣으면은 22가 답이고 여기는 얘가 5였으니까 27이 답일 거야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풀 건데 이제 여기는 이 개념을 정확하게 너희가 알고 있다면 여기는 이 개념 SN을 가지고 AN을 구할 수 있어라는 생각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면 이거는 어떤 것도 상관없이 다 구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SN이 N에 대한 식으로만 주어져 있으면 무조건 이 루틴을 통해서 충분히 다 AN을 구해낼 수 있어요. 근데 얘는 항상 2 이상일 때랑 1일 때로 나눠서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느낌이거든.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봐봐. 내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식을 한번 째려봐봐. 여기 이 식을 한번 째려봐봐. 쟤는 N에 대한 몇 차식이니? 2차식이죠. N에 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있어 없어? 없어. 그렇지? 앞에 건 어땠어? N에 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있었잖아. 얘는 상수항이 없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SN, 등차수열의 합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그 녀석은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라고 했었죠. 그럼 저기는 저 녀석은 등차수열의 합이었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 그럼 쟤는 첫째 항부터 무조건 뭐가 된다? 첫째 항부터 무조건 등차수열이 된다라는 보장이 생겨버리는 거야, 저기서.
이해돼? 그래서 봐봐. 여긴 어디야? 얘가 아니잖아. 얘가 아니라 요 녀석이죠. 근데 지금 봐봐. 여기서는 지금 3n 플러스 1이었고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이었고 얘는 n제곱 플러스 3n이었지. 맞아? 그러니까 요 두 개를 비교하면 너무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다시 이거 괜히 지웠네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아까 했던 걸 다시 한번 본다면 여기는 얘를 가지고 내가 an을 열심히 구했을 때 느낌이 2n 플러스 2로 나왔고 그 다음에 a1은 얼마로 나왔어? 5로 나왔었어. 여긴 얘가 뭐가 되는 2 이상일 때만 쓸 수 있는 식이 된 거야. 요거였잖아. 그죠? 그런데 여기 28번 문제를 봤을 때 여기는 얘를 계산해봐. 그럼 얘도 sn 빼기 sn 마이너스를 똑같이 계산하잖아. 그럼 얘는 똑같이 2n 플러스 2가 나올 수밖에 없어. 이유는 뭐겠어? 여기다가 빼기 더하기 1 빼기 1 한 거였으니까 그지? 그냥 똑같이 빼버리면 어차피 그 1은 의미가 전혀 없을 테니까 얘랑 얘의 계산 결과는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 근데 무슨 차이가 생기는지 한번 봐봐. 원래대로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2 이상일 때만 성립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첫 장을 구해봤더니 어때? 4야 4. 맞아? 여기다 1을 넣어봤더니 뭐가 됐어? 4가 됐어. 그런데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여전히 얘가 뭐가 되니? 4가 되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요거 두 개를 퉁쳐서 하나로 합쳐가지고 그냥 그럼 차라리 AN을 그냥 난 그냥 2N 더하기 2라고 생각해도 괜찮겠네. N을 1부터 다 집어넣은 거라고 생각해도 괜찮겠네. 라고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겠죠. 됐어? 그래서 N에 대한 2차식으로 주어져 있는데 걔가 상수항이 뭐였다면 없었다면 얘는 굳이 내가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가도 괜찮아. 그럼 조금만 더 생각해봐. SN이라고 하는 게 아까 뭐라고 했어? 2분의 N에 2A 더하기 N-1D라고 했었는데 이 녀석을 잘 정리해보면 N제곱의 개수를 생각해보면 얘가 2분의 D, N제곱 이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 얘들아. 맞아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N제곱의 개수가 곧 뭐가 된다는 소리야? 공차의 2배가 된다는 소리야. 뭔 소리야? 공차의 반이 된다는 소리야. 됐어? 반대로 말하면 여기는 이 개수의 2배가 뭐가 된다? 공차가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 실제로 공차가 몇이야? 2가 돼버리지. 얘가 1이었을 때.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공식화 시켜주게 되면은 만약에 SN이라고 하는 게 AN 제곱 플러스 BN의 형태를 띠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걸 가지고 내가 AN을 구하고 싶어요라고 한다면 얘는 일단 공차가 몇이야? 2A로 시작할 거야. 그러니까 2AN으로 시작하게 될 거야. 상수항이 붙어야 정상인데 상수항은 얘 첫째 항이랑 얘 첫째 항이 같아지는 상황이잖아 현재. 얘 첫째 항은 A 더하기 B였거든. 그럼 얘 첫째 항이 A 더하기 B려면 얘가 B에서 A를 한번 빼줘야 첫째 항이 A 더하기 B가 될 게 분명하기 때문에 여기는 얘는 이렇게 AN에 대한 식 자체가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경우라면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계산해주면 훨씬 더 편하게 구할 수 있어. 이런 느낌으로 여기 있는 이 공식까지는 암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공식으로 암기를 할 것도 없죠. 사실은 여기서 2A다. 이것만 생각하면 되죠. 2A. 그 다음에 첫째 항 맞춰주기 위해서 B 빼기 A를 해준 거야.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좀 이왕에 배웠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봐. 이런 문제는 지금 어떤 상황이야? 여기서 삑사리가 나 있지. 이 삑사리의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봐. 저 삑사리는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걸까? 를 한번 생각해보는 거야. 이 삑사리가 없었을 때 첫 번째 항부터 차근차근 전부 다 뭐야? 등차 수열이 되는 거야. 두 번째 항부터는 다 등차 수열이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 있는 요 녀석이 생김으로써 지금 뭐야? 삑사리가 났다는 소리고 얘 때문에 지금 첫째 항이 망가져 버렸지. 두 번째 항부터는 어차피 얘가 있든 없든 똑같은 결과잖아. 됐어? 그러니까 여기가 A2가 있고 A3이 있고 A4가 있고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여기가 A1이 이렇게 있었을 때 첫 번째 경우, 지금 이 경우를 첫 번째 경우라고 생각했을 때 얘는 일반항이 뭐가 나왔었어? 요 뒤쪽에 있는 여기는 얘가 뭐가 나왔었니? 얘가 2n 더하기 2로 나왔었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몇이 돼요? 다시 2를 집어넣으면 몇이 돼? 6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 2씩 커지는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서 일단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는 요 녀석이 지금 삑사리가 나서 얘가 5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5가 나오니까. 그렇죠? 근데 2번 경우, 요런 경우, 요 경우를 내가 2번 경우라고 생각을 한다면 똑같이 이런 게 일반항으로 나올 테니까 여기 뒤에는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는 얘 첫째 항이 뭐였어? 여전히 4였으니까 여기는 얘가 4가 되면서 똑같은 규칙에 합류를 하는 거지. 여기는 요 녀석만 지금 삑사리가 나 있는 상황이고 뒤에는 다 똑같은 규칙. 그 뒤에는 다 똑같은 규칙이고 여기는 얘까지 똑같은 규칙이니까 얘는 첫째 항부터 다 된다는 소리고 얘는 첫째 항만 삑살이 났다는 소리지. 그럼 이 1의 정체는 뭐였다? 어디 갔어? 앞에 있는 1의 정체는 뭐였다? 여기서 삑살이 났던 그만큼이 여기 붙어 있었던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삑살이 났던 그만큼 1만큼 삑살이 나 있었네. 아 1만큼 원래는 얘가 4여야 되는데 그거보다 하나가 더 컸으니까 얘를 하나씩 더함에 있어서 얘를 다 더한 것보다 어때? 하나씩 더 크게 나오는 하나씩 더 크게 나오는 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다? 그래서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여기는 얘에 대한 생각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등차 수열 얘기까지 다 끝났고 다음 시간 질문 쭉쭉쭉쭉 해보면서 다음 시간 등비 수열로 바로 넘어갑니다. 고생했습니다.